오늘은 제가 홈스테이 절망편 쇼츠로 조회수 300만 회나 나오면서 관심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발 홈스테이 좀 탈출하라고 댓글도 엄청 남겨주시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쇼츠를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기숙사에 잘 들어왔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쇼츠가 길이가 이제 짧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 기숙사에 정착을 하게 됐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비용은 1인당 그리고 4주 28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거지 같았던 홈스테이는 140만 원짜리인데 방 하나를 동생이랑 나눠서 써야 됐었고 그 안에 침대가 2개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였고요. 홈스테이 학생들이랑 같이 화장실을 나눠 써야 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그건 이제 저번 브이로그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 집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현지 어학원이 이런 집이다 하고 안내하고 증빙하는 서류를 이제 종로유학원에 전달을 해줘요. 그럼 이제 종로유학원이 저한테 전달을 해주고 제가 그 서류를 보고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가보니까 그냥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그 사진이랑 다른 거예요. 너무 사기잖아요. 저희가 그 난리가 났을 때가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엄마가 이제 영국 시간으로 제가 자고 있을 때 한국이 아침이 되면은 날이 밝자마자 유학원에 연락을 해준다고 하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된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한 8시 반까지 거기를 갔어요. 근데 이미 한국 유학원이랑 현지 어학원이랑 얘기는 다 끝난 상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지 어학원 측에서 좀 미안하다고 이건 정상적인 컨디션이 자기네들이 봐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좀 참 그랬던 게 어학원도 대행사를 끼고 이거를 일을 처리하는 거래요. 그 대행사가 그 홈스테이를 구한 거다. 근데 그 대행사가 홈스테이 집 컨디션 체크를 안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뭐 사실이 그렇다는데 어떡해. 원래는 홈스테이 말고 기숙사를 어학원을 통해서 계약을 하면 한 달에 275만 원이에요. 1인실 기숙사를 185만 원에 들어가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43만 원씩 차액을 지불을 하면은 2월은 거기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내가 고민해볼게. 일단은 나 에어비앤비 약속도 좀 잡아놨어 하니까 갑자기 155만 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일단 추가금 없이 기숙사로 거취를 옮겨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좀 절대 없다고 하는데 다행히 저는 종로유학원을 끼고 이 모든 걸 계약을 했었어서 당일에 그렇게 좀 빠르게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기숙사로 바로 옮겼는데 어떤 시설이 있는지는 제가 마지막에 룸투어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어학원에서 저를 여기에 첫 달에 넣어줄 때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2월 한 달은 우리가 트러블이 있었으니까 너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넣어주는 건데 이후에는 이거보다 많이 좀 비쌀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최대한 좋은 가격에 너한테 맞춰주도록 노력은 해볼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정상가가 175만 원인데 너무 불안한 마음에 만약에 얘네가 가격을 너무 높게 올려 부르면 어디 나가서 살지 하면서 에어비앤비를 좀 제가 알아봤었어요. 보다가 진짜 괜찮은 집을 발견한 거예요. 다른 거는 막 다른 집에 얹혀 사는 거의 홈스테이 형식의 그런 거였는데 얘는 약간 오피스텔 형식의 그런 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얼마였냐면 동생이랑 저는 2인이니까 1인당 비용으로 계산을 하면 월에 160만 원 정도였어요. 그 거지 같은 홈스테이 집이랑 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고 심지어 기숙사 정상가보다 한 115만 원이 저렴한 거잖아요. 만약에 기숙사에 못 살게 되면 여기로 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 에어비앤비를 킵해놓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지금 사는 기숙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홈페이지 공시 가격이 145만 원인 거예요. 거지 같은 홈스테이랑 그런 같은 가격인 거잖아요. 심지어 여기는 1인 1실인데 에어비앤비는 원룸인데 그것보다 15만 원 더 저렴하고 근데 홈페이지에는 52주 기준으로 가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여기 홈페이지 공식 주소로 문의를 해봤어요. 제가 21주 총 계약을 원했거든요. 145만 원으로 그 계약을 맞춰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됐다. 우린 여기 정착해야겠다 하고 여기 살 생각으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던 중이었어요. 원래 이 기숙사가 직접 계약하면 145만 원인데 어학원을 끼고 하면 275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130만 원인데 어학원이 거의 2배 가까이 비싸게 받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 쇼츠에 호구당한 것 같다 이러면서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이 어학원 이름을 언급을 안 했는데 종로유학원 말고 한국의 다른 어학원에서 제 영상을 현지 어학원에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수업하다 말고 저의 교실로 찾아와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면서 저를 따로 불러내더라고요. 저한테 막 화를 내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고 약간 차분하게 왜 그게 그렇게 비싼 가격이었는지 저한테 설명을 하고 싶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일단 어학원 측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 비싼 값에는 침구류 값이랑
청소비, 대행사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뿅뿅 대행사랑 어학원이 가져갈 커미션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원래 이 나라 학생들은 52주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더 기간을 짧게 하면 그만큼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납득을 하지는 못했어요, 잘. 추후에 알고 보니까 침구료 값이랑 청소비는 대행사에서 저한테 입주할 때 한 번만 청구를 하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주방 청소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침구료를 빨아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청소비와 침구료에 대한 가격이 매달 기숙사비에 포함이 돼 있다? 그리고 단기 계약일수록 가격이 비싸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는 이제 제가 직접 기숙사랑 1대1 소통을 하면서 확인을 했고, 근데 왠지 약간 호구당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으니까 왠지 뒷담화하다 걸린 기분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선생님인데 뭔가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기가 싫었고, 모든 제 의문점을 표현할 만한 제 영어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이 기숙사가 직접 계약이 가능하면 다른 기숙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구글맵에 도미토리라고 치고 이제 검색을 쭉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학교 근처에도 여기랑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에 있는 기숙사들이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학교랑 가까운 곳으로 이제 기숙사를 옮기게 되면은 버스 정기권이 14만 원인데 그거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훨씬 이득인 거죠. 그래서 여기 평일에 제가 다 직접 돌아다니면서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다녔거든요. 근데 약간 대부분 가봤는데 한 학기 단위 계약이거나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봤던 가격이랑 좀 많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기숙사에 살자 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홈스테이를 총 제가 여기 올 때 2달치를 결제를 하고 왔어요. 2월치는 이제 기숙사비로 무료로 전환을 해준 거니까 2월치는 퉁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3월분이 남았잖아요. 근데 어학원에서 3월분을 돈으로 환불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컨디션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내가 보고 계약한 사진이랑 다른 건데 이건 사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학원 측에서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 우리가 너희 2월에 완전 좋은 가격으로 기숙사로 무료로 옮겨줬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때 끝난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영어도 안 되는데 뭐 내가 어떻게 거기서 항의를 해요. 종로유학원에 조율해달라고 맡겨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래도 힘이 없는 저보다는 유학원이 회사 대 회사로 얘기를 해주는 게 일 진행이 훨씬 빠르고 하니까 이래가지고 다들 유학원 끼고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론은 저희가 그래서 합의를 한 거는 기숙사 크레딧으로 돌려주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제가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더 싼 값으로 기숙사를 직접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크레딧을 쓰려면 또 유학원을 거쳐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나마 행운이었던 거는 이 과정에서 제가 오후 수업 환불을 받아냈어요. 제가 오후 수업이 별로 유익하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별로 듣기를 싫어했거든요. 원래는 수업 환불이 절대 안 된대요. 진짜 그런 경우는 절대 없대요. 근데 종로유학원에서 진짜 그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저 홈스테이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번 조율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해보더니 이게 진짜 된 거예요. 다만 이것도 기숙사 크레딧으로 돌려준다고 해가지고 홈스테이 비용 한 달치랑 6달치 오후 수업 비용 크레딧으로 환불을 받아가지고 3월 기숙사를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3월 기숙사 계약은 현지 어학원을 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뿅뿅 대행사에서 저한테 왓츠앱으로 채팅이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학원이 이제 직접 소통하라고 하면서 제 연락처를 넘겼대요. 초반에는 그래서 이 뿅뿅 대행사랑 저랑 연락이 되게 잘 됐어요. 크레딧을 써서 제가 3월 연장을 하는 걸 확정을 하고 나니까 연락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일집을 많이 하고 같은 것도 두세 번 물어야지 대답을 해주고 3월 연장 신청한 것도 제가 완료됐냐고 물어보는데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숙사 1층 리셉션에 내려가가지고 확인을 하면은 받은 서류가 없다고 하고 이게 2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계약 만료일도 제가 여러 번 물어봤었어요.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직접 일주일 넘게 얘네랑 연락을 하면서 씨름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였으면은 어학원에선 중간 커미션을 뭐 하러 떼간 건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뿅뿅 대행사랑 연락을 하면서 막 이것저것 조율을 하는 사이에 기숙사 직접 계약하는 비용이 그새 또 조금 올랐어요. 152만 원으로 오르고 원하던 제가 넓은 방이 있는데 그 방은 또 품절이 된 상태였어요. 제가 홀린 듯이 뿅뿅 대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직접 계약할 때랑 똑같은 가격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직접 계약을 하면은 침구류가 제공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직접 샀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사실이야? 이러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답장이 빨라지는 거예요. 진짜 얼척이 없어가지고 이 와중에 뿅뿅 대행사에서 홈페이지에서 적힌 것보다 더
더 저렴하게 140만 원에 계약을 진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직접 계약하는 것보다 월세가 12만 원 저렴한 거고 이제 여기에 침구류 값도 안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계약하겠다고 하고 제가 4월 계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방에 들어가거나 방을 옮길 때는 무조건 18만 원 침구류 값을 내야 되는데 이것도 얘네가 면제를 해준다고 했고 더 넓은 방이 있어요, 기숙사에. 근데 여기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완전 꿀이었고 여러모로 좀 스트레스는 처음엔 좀 많이 받았지만 결론적으로는 꽤 얻은 게 많았어요. 이렇게 직접 제가 뿅뿅 대행사랑 소통을 한 거에 있어서 방 이동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플랫을 이동을 해야 됐어요. 근데 웬걸? 왔는데 주방이 개판인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진짜 실제로 썩어 있었고 설거지 안 된 냄비와 그릇이 진짜 온 주방에 널려 있고 솔직히 여기 애들 주방 진짜 더럽게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미친 인간이 하나 있나 보다 하고 1층 리셉션에 항의를 하러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 저희 자매 말고 이 플랫에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서 살던 사람은 한 달 전에 퇴소를 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킨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 기숙사 측에서 이제 뿅뿅 대행사가 관리하는 플랫이니까 너네 여기 치워라 하고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해줬대요. 근데 얘네가 일주일 동안 오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저를 여기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또 주말인데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쏘리 한마디도 없이 그냥 오늘이나 내일 치우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문화인 건지 아니면 이 회사가 이상한 회사인 건지 실제로 다음날 와가지고 진짜 깨끗하게 냉장고까지 청소해주고 설거지도 싹 해주고 페브리즈까지 뿌려주고 가기는 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영국 어학연수를 와가지고 정착을 하는 정말 험난하고 기나긴 여정이었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어떤 방에서 살고 있는지 기숙사 룸투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딱 입구에 오면은 이렇게 뭐 앉아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도 하던데 그런 공간도 있고요. 1층 리셉션에서 항상 사람이 있고 24시간 경비가 있어서 완전 안전합니다. 마트 갈 때 쓰라고 기숙사에서 이렇게 카트도 빌려줘요. 바로 앞에 엄청 큰 마트가 있거든요. 여기가 안뜰 같은 공간인 것 같은데 탁구대도 있고 날 풀리면 앉아있을 수 있는 벤치도 있고요. 여기는 1층에 있는 공용 공간인데 여기 인테리어가 완전 신식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소파에서는 유튜브 같은 거나 넷플릭스 같은 거 자기 걸로 로그인 해가지고 봐도 되고요. 저기가 가끔 제가 내려와가지고 편집하고 공부하는 공간인데 완전 층고도 높고 여기 사람도 별로 안 와가지고 진짜 편해요. 보드게임이나 자판기 같은 것도 있는데 한 번도 이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는 운동하는 데인데 여기 저기 트레이드 밀이랑 자전거 그리고 머신 하나 정도 있는 작은 짐이거든요. 근데 저기 고양이가 여기 자주 온대요. 1층에는 이렇게 공용 세탁 공간도 있고 10,000원 정도 내면은 건조기랑 세탁기를 돌릴 수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도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저희 플랫 방문이 나오는데 이걸 열고 들어가면 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5개의 방문 5인이서 사용하는 플랫이고요. 맨 끝엔 이제 공용 주방인데 지금 동생이랑 저랑 둘만 쓰고 있어서 매우 깨끗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소파랑 밥 먹을 수 있는 식탁이랑 있고 싱크볼은 진짜 작아요. 여기가 이제 조리 공간인데 오븐 있고요. 찬장에 다 개인 물품 넣을 수 있는 그런 거고 동생이랑 저랑은 이렇게 조리도구 넣어놓는 걸로 한 칸, 음식 넣어놓는 걸로 한 칸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리도구를 꽤 갖췄어요. 각종 소스류는 다 여기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사실은 5인이서 쓰기엔 좀 작아요. 냉동실도 제가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제 방입니다. 들어오자마자 현관 바로 옆에 이렇게 신발을 보관하고 있고 이 사과는 여기 옷걸이 같은 데에 걸어놨는데 이제 슬슬 썩을 것 같아요. 다른 뭔가 복도로 공간 분리 같은 것도 돼 있기는 해요. 학원 갔다 오면 가방을 이렇게 먼저 책상 옆에 세워두고요. 짜자잔! 대망의 저의 방. 제가 2층에 살고 있는데 밖에 뷰는 이렇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그래도 좀 초록초록한 부분이 나와서 예뻐요. 침대는 더블 사이즈라서 크기는 진짜 넉넉하고 베개보는 제가 따로 한국에서 챙겨왔어요. 그리고 저의 캐리어 같은 것들은 다 이렇게 침대 아래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자주 안 신는 신발들도 이렇게 침대 아래에 놔뒀어요. 침대 옆에 협탁 하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여기는 비상식량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장인 이거 하나인데 처음엔 좀 작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널널해요. 여기는 바지, 그리고 여기는 수건이랑 가방 보관하고 있고요. 빨래 나오면 넣어놓는 세탁 바구니를 여기다가 숨겨놨고요. 라디에이터가 있는데 라디에이터가 생각보다 엄청 따뜻한데 엄청 건조해요. 그래가지고 2월 초쯤에 완전 겨울에도 하나도 춥지는 않았는데
달았는데 뭔가 날이 조금 풀리고 나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틀게 됩니다. 방음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방음은 사실 하나도 안 돼요. 영국 건물 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층간소음도 은근히 좀 있는 편이고 뭔가 남이 통화하는 소리도 막 완전 시끄러워 죽을 것 같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 들려요. 책상이 엄청 넓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 쓰레기통은 제가 따로 샀습니다. 전 물을 진짜 많이 마시는 물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항상 책상 한켠에는 이렇게 물이 있고 노트북 거치대까지 가져와서 완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스탠드도 쉬인에서 샀고요. 위에 이렇게 물품 보관할 수 있는 서랍장이 있는데 뭐 책 같은 거나 기초용품, 화장품 뭐 이런 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신 거울이라고 하기엔 좀 잘리지만 아무튼 뭔가 거울 같은 것도 있어요. 화장실인데요. 생각보다 완전 넓죠. 원래 동생 방은 샤워 부스가 있는 건식 화장실인데 저는 좀 더 넓은 방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샤워 커튼이 있는 습식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세면대는 뭐 똑같이 있고 간단하게 세면용품 놓을 수 있는 선반이 있어서 잘 쓰고 있고요. 별거 없는데 여기. 저 목욕 바구니도 쉬인에서 주문해서 잘 쓰고 있고 샤워기 필터 꼭 가져오세요. 끝났어요, 제 룸투어. 뭔가 제가 5개월 있다 떠난다는 생각에 그렇게 방을 꾸미고 있지도 않고 뭘 그렇게 들여놓고 있지 않아서 이게 저의 월세 140만 원짜리 기숙사였고요. 저는 이제 주말이라서 피크닉 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봐야 돼요. 쇼츠에서 만나요. 안녕.